김건희 통합특검법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김건희 통합입니다. 네. 통합. 더 세졌다 뭐 이런 평가던데. 네, 더 세졌다, 더 네.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건희 주가 조작, 김건희 명품백, 그리고 김건희 이번에 목걸이도 나왔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언젠가 문제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양평고속도로, 뭐 논문, 경력 위조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명태균 씨 관련한 내용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명태균이 누굽니까? 명태균 씨 휴대폰과 PC에서 윤석열의 목소리, 김건희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명태균 특검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누가 나왔냐면 건진 법사가 나왔어요. 명태균이 센지 건진 법사가 센지 두고 봐야 할 텐데 그동안 명태균 셌어요.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건진 특검까지 해야 돼?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됐죠. 모아서 김건희 통합특검. 특검법 이름은 그렇습니다. 김건희, 명태균, 건진 등의 국정농단 관련한 진상조사 특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국정농단인데 이 사람들 다 민간인이잖아요.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정농단한 것. 이 안에는 무기 관련한 것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를 가지고 주물렀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넣어서 통합으로 특검하자. 그래서 좀 더 세졌다, 넓어졌다, 세졌다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검을 국민의힘에서 동의를 해줬어야 됐어요. 특검은 되지만 자꾸 거부권을 남발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제3자 특검을 이야기했었는데 제3자 특검은 또 조금 제3자 추천 특검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3자 추천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자가 있는 당 또는 있던 당에서는 특검을 추천하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특검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피의자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1명, 그리고 비교섭단체에서 1명, 이렇게 2명을 추천하는 특검이다. 그래서 그 전에 했었으면 제3자 추천이었을 텐데요. 그거 거부해서 좀 더 확실한 특검. 그래서 비교섭단체,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확실한 것은 대통령을 그만뒀잖아요. 파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묶어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증거인멸이에요. 파면됐기 때문에. 그것도 내란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도 특검이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거까지 마주 넣어놔서 대통령 기록물로 쏙 숨을 수 없게 해놨습니다. 뭐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굉장히 세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검 법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세진 것보다 정확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동안 거부했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상황이 돼서 그전보다는 세졌다. 그전보단 넓어졌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숨을 데가 없어졌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명태균 씨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수사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그동안 수사에서 나왔어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된 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거, 비공표용, 공표용을 다 사전에 보고 받은 거, 그리고 또 공천에 개입한 거, 정치자금의 위반인 거, 이거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이게 수사보고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묻었던 거예요, 검찰이. 그거를 누군가가 끄집어 내서 수사보고서가 여러 개가 세상에 나왔죠. 그래서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하면서 거기에 또 보니까 어떻든 윤석열, 김건희가 연루되어 있어서 정리, 파면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오세훈이 들어있더라고요. 오세훈, 정리. 홍준표가 들어있더라고요. 홍준표, 정계 은퇴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해서 촥촥촥 냈는데 오늘 정계 은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검찰이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수사보고서로 나왔고 저희가 강혜경 씨가 또 안 돼요 라고 세상에 또 끄집어냈어요. 저희가 그걸 잘 세상에 알렸고 그래서 검찰은 숨기고 싶어 했다. 숨기려고 했다. 묻으려고 했다. 누가? 찐윤 검사들이. 그래서 찐윤과 친윤 검사들이 수사를 묻으려고 한 내용까지 특검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찐윤과 친윤들이 기가 쫙 빠졌을 거 아닙니까? 어디 수사하는 검사들이 수사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저희가 어제 대검에 갔다 왔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소환해야 된다. 수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들이 이제 김건희 소환을 요구했고 명태균을 서울로 불러서 진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묻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묻을 겁니다, 검찰은. 그런데 완전히 묻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더 수사해라, 수사하는 거 보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특검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검, 내란 네. 특검도 재발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네.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내란 특검이요. 네. 그동안 검찰이 한 수사, 공수처가 한 수사, 경찰이 한 수사 일정 정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은 한계가 있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이 어디 출신입니까?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을 책동하면서 검사 힘을 안 빌릴까요? 검사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가면 방첩사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검사가 올 것이다. 그러면 검사들에게 넘겨라. 그리고 국정원이 올 것이다. 그러면 국정원이 포렌식을 도와줄 거다. 이렇게 들었다고 제보도 오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멈췄어요. 검찰이 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보를 직접 들었어요. 제보를 직접 들었는데, 그리고 검찰이 갔다고 들었어요. 근데 검찰은 아니라고요. 우린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내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 법무부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법무부가 10시 예를 들면 30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근데 10시 조금 넘어서 법무부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동부구치소 뭐 등 얘기가 많습니다. 그럼 법무부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유혁이라고 하는 감찰관이 이거 비상계엄 후속 회의입니까? 그렇다 하니까 나 여기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법무부 안에서, 검찰 안에서 누굴 파견하려고 했을까? 법무부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완규, 김주현, 용산의 대통령실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과연 최상목에게 그 문건을 준 사람은 누구일까? 등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제가 국방위 그 법사위에서 네. 군사법원을 관할하거든요. 저희가 국방부에 국정감사 간 날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 무인기가 우리가 보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에서. 그래서 우리가 빨리 국방부 장관 나가서 대책 회의해라. 그랬는데 NCND예요. 누가 보냈는지 얘기 안 하겠다. 그럼 누가 보낸 겁니까? 우리가 보낸 거예요. 보냈으면 들키지를 말든지. 북한에 들켰어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있으면 그거 북한이 쏴서 떨어뜨리면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전쟁을 도발 누가 했나? 그리고 백령도 이 북과의 그 근접 지역에 총구 도발이 있었다는 거. 이거 누가 하려고 했나? 이러면 이거 외환죄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이건 군사 반란죄까지 조사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국지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외환 하나 넣었고요. 그 전에 외환 안 넣었어요. 그렇죠. 예, 왜 처음엔 외환 넣었는데 국민의힘이 외환 빼줘. 그럼 마치 할 것처럼 그래서 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군사 반란, 총을 들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으면 그거는 군사 반란. 형법엔 내란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군형법엔 군사 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반란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넣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내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럼요. 이런 입장이시고 네. 검찰이 아니라 특검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입장으로 들립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 네. 내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제 계속 출마하겠다고 하고 뭐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 네. 내란 세력의 귀환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내란 세력이 자기 커밍아웃 하는 거죠. 또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그 내용 다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한덕수거든요. 이거 비상계엄 제대로 하려면 국무위원들 불러다가 사인 받으셔야 되고 라고 비상계엄 잘 합법하려고 불러다 댄 사람이잖아요. 피해자예요. 저는 공범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이 그동안 아니에요. 나는 비상계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라고 빠지고 가렸는데 그동안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이완규 등을 또 임명하고 온갖 거부권을 날리고 특검 못하게 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서 아 윤석열의 아바타 노릇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만지작 그리고 대통령 노릇이 재미가 있는지 대통령 행세를 하더니 이제 대통령으로 출마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란 세력의 커밍아웃이다. 내란 세력의 대선 참가다. 이렇게 보는데 뭐 그게 쉽진 않겠죠. 어떻든 내란 세력 이미 온 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 2차 네. 경선 결과 발표했잖아요. 네.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제 3차 경선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네. 누가 올라가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단일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리고 이 단일화를 통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프레임을 바꿔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프레임을 바꾸고 싶겠죠. 근데 바꿀 사람이 내란의 아바타입니까? 바꿀 사람이 윤석열의 아바타입니까? 바꿀 사람이 윤석열의 공범입니까? 해필 국민의힘은 지금은 뭘 해도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해요. 대선 후보로 나오지 말았어야 해요. 한동훈 이야기 자기 스스로 했잖아요. 윤석열의 제가 아바타라면서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의 범죄 곳곳에 한동훈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이 건진법사는 인사 개입이 엄청나게 들어있거든요. 용산에 누구를 집어넣는데 그 용산에 있는 그 4급 행정관이 자기 처남의 작품이다. 그럼 이런 수많은 인사는 누가 주물러댔습니까?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럼 이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했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했다면서요.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은 어떤 공범이었을까요? 그래서 해봤자 윤석열의 아바타, 작은 아바타. 그리고 한덕수는 윤석열의 좀 나이든 아바타. 김문수는 내란 그거 잘 됐다면서요. 그래서 탄핵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윤석열의 변절자 아바타. 이런 셋이 움직인들 네. 대한민국 국민이 그들을 보고 충분히 정리시켜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와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누가 나와도 의미가 네. 없고 누가 나와도 이들은 프레임을 바꿀 수가 없고 누가 나와도 이들은 새롭지 않고 누가 나와도 이들은 윤석열, 김건희의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언제 출마하느냐 날짜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또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이 거부권은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왜?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권한을 대행하는 것과 대통령이 파면당했고 거기에 공범으로 피해자로 수사를 받는 자가 할 수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 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이고 이것은 고위공직자로서 큰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문제점까지 지적을 네.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